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 오늘 최지현입니다. 2022 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 증평군 편이 되겠는데요. 홍성열 증평군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올해가 3선 이제 마지막 해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와,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인기도 높으시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또 행정의 달인이다 이렇게 많이들 칭하시던데요. 오늘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도민 여러분들과 또 증평 군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증평 군수입니다. 요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봄이 많이 기다려졌을 텐데 이제 봄이 왔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 희망을 좀 가져보시고 또 그동안 우리 증평군의 많은 성원과 또 사랑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증평군이 최근에 핫플레이스로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증평도 또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평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 충청북도의 경우는 8년 정도 늦었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 민선 3기부터 5기까지 이제 막바지 지금까지 12년 군수님께서 이제 증평군을 이제 이끌어오고 있으신데요. 증평이 고향이신 거죠? 이제 증평 바로 옆에가 고향인데 네. 이제 학교나 모든 생활은 증평에서 거의 다 했죠. 네. 네. 그럼 한 3기, 민선 3기에 처음 증평 군수가 되셨을 때 그때의 증평과 지금의 증평은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글쎄 이제 많은 분들이 한 10여 년 동안 증평군이 천지개벽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죠. 우리 증평군이 그 짧은 그 자치 역사 속에서도 지난 10여 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변화되고 발전되고 또 많은 성과도 가져왔습니다. 그 지역 발전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인구 면에 있어서도 네. 제가 이제 2010년도 취임할 당시보다 한 3,000명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대개 군 단위에서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희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도 약 1,400억 정도 규모였었는데 지금 한 3,000억 가까이 이렇게 되니까 2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네. 이만큼 증평군이 발전되고 그만한 덩치도 커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뭐 복지나 관광 또 휴양 또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 증평군은 몰라보게 발전했는데요. 우선 그 복지 측면에서도 보면은 우리 증평군이 복지의 요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개인적인 복지 시설도 좀 있지만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타운에는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가족센터까지 이렇게 같이 타운화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에만 가면은 계층별로 다양한 네.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복지시설이 잘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증평군이 대한민국 6대 녹색 도시에 선정이 됐었고, 또 환경부에 가장 권위 있는 그런 그린시티에 2번이나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수하는 동안에도 축사를 한 9개 정도를 이렇게 철거를 하고 다 공원도 조성하고 또 나무도 많이 심고, 그래서 증평은 곳곳에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를 타는 곳이라든지 운동하기 아주 좋은 그런 녹지 공간이 많이 확보돼서 쾌적한 그런 증평이 된 거죠. 네. 지금 기억하기로 이 보광천 주변의 미루나무 숲이 네.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충북 도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한데 이것도 그 명소화 사업을 통해서 네. 뭐 낮에는 낮에대로 또 밤에는 야경이 또 그렇게 아름답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또 와서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이런 그 녹지 공간을 많이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증평이 그 관광의 그런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는데, 뭐 좌구산 휴양랜드라든지 아니면은 블랙스톤, 에듀팜 특구, 네. 벨포레,
또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미루나무 숲이라든지 삼기 저수지 등잔 네네. 이런 많더라고요. 뭐 다양한 그 관광지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증평에 한 1년 한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그런 관광 도시로 변모했다는 것도 우리 증평군의 변화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증평군이 그리고 또 안전한 도시입니다.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그동안 행정을 펴왔는데 지금 그 충청북도에서는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매년 평가받고 전국에서도 꼭 2위 내지 3위 할 정도로 이렇게 네. 안전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제2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현재 그 31개 업체가 이제 들어와서 벌써 기업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교통대와 함께하는 그 4D 바이오 융복합 산업 지원 센터가 구축이 돼서 12개 기업체가 이제 입주를 했고 그 속에는 한 59개의 그런 인증 바이오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증평을 바이오의 그런 도시로 또 네. 바꿔 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여성 친화 도시나 또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 친화 도시 이런 것으로 또 지정돼 있고 하여튼 뭐 여러 방면에서 우리 증평군은 많은 변화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지금 인구가 몇 분 정도 되세요? 현재 뭐 3만 7천 명 가까이 됩니다. 네. 그 복지면에서는 생거 진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누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거 증평으로. 진천에서 섭섭하다고 한번. 직접 뭐 사시는 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최근에 그 인구가 늘은 것도 보면은 증평이 와서 살아보고서 좋으니까 네. 또 다른 사람 불러내리고 뭐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평이 하여튼 뭐 운동하고 산책하고 살기 좋은 그런 조건은 많이 갖춰진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떤 점에서 가장 애착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말씀을 이제 방송하기 전에 질문을 드리니까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크셨고 네네. 이 얘기를 꼭 좀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신가요? 네, 정주 여건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사실 요즘은 건강이잖아요. 산책하고 휴양하고 자전거 타고 체육하고 이런 것을 중점을 많이 두었고 또 도시가 삭막해서는 안 된다. 네.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또 제가 청소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항상 청결한 그런 시가지를 조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의 어떤 행복 지수를 높이고 또 삶의 활력소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이 치중을 해서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을 해왔고 거기에 따라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네.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환경적인 문제도 이제 아까 거론을 했죠.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다 망라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데 그 이제 우리 군립도서관도 사실 군립도서관이 다른 군립도서관하고는 약간 차별이 돼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가본 적이 있는데 네. 테마 도서관이라는 느낌이 예,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국에서 많이 벤치마킹도 해가고 그랬는데 이 도서관이 하나 그렇게 생김으로써 우리 군민들의 문화나 교육의 어떤 그 정신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또 그 옆에 이제 김득신 문학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 뭐 또 이제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서 보강천 미루나무 숲과 같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의 그런 정주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걸 피부로 네.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증평에도 영화관 같은 복지 공간이 좀 있나요? 영화관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립도서관 강당을 영화관처럼 꾸며가지고 네.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를 이제 일반 영화관에서 간 내린 영화를 사다가 국민들한테 무료로 이렇게 상영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만은 그 도서관 맞은편 부지에 복합예술 회관을 짓습니다. 그래 거기에는 이제 공연장, 또 작은 영화관, 컨벤션 센터, 뭐 창의 파크와 관련된 그런 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한 260억 들여서 짓게 되는데
그쪽에 이제 영화관이 이제 들어설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네. 앞으로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설 계획이 또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정주 여건이 이제 상당히 개선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증평읍 종합 정비 사업이라든가 도시 계획도로 확충이라든가 이렇게 신도심이 생겨나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어느 도시든지 사실 이렇게 신도심이 생겨난다는 것은 그나마 반대급부적으로 구도심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구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증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느 도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가 생기면은 구도심은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지는데 우리 증평군에서도 초중리 구획정리 사업이나 또 송산리 택지개발 사업이 이제 신도시로 이렇게 변모가 됨으로 인해서 구도심의 이제 애식업 같은 것이 많이 네. 이제 좀 어려워지고 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막기는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구도심 지역을 좀 활력화시키기 위해서 뭐 주차 공간 확보라든지 도시 경관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증평도 종합정비 사업을 통해서 증평 공고에서 증평 초등학교 군청까지 이제 전선 지중화 사업도 이제 했고요. 교동 주차 타워 공사라든지 또 나대지 주차장 조성 사업이라든지 네.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창동리 지역도 약 28년 된 개나리 아파트가 그 36번 국도변에 있는 거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이제 도안면이고 네. 이쪽 증평에 있는데 28년이나 방치돼 가지고 아주 거기가 위험 시설이었었거든요. 그런 곳이 있었군요. 그래 그것을 우리가 정부의 그 공모 사업을 따다가 약 96억 원을 투자를 해서 1, 2층은 어울림 센터로 그리고 네. 나머지는 청년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으로 이렇게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공사가 착공이 됐고요. 그리고 또 구도심 지역에 여변초 생산조합 부지가 3일 아파트 정문 부근에 있는데 여기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아이들의 그런 공동 육아나 문화 그런 창의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한 120억 원의 사업비를 따다가 올해 이제 착공을 합니다. 네. 이런 사업이 있고 또 작년도에 그 윗장들 도시재생 사업을 저희들이 또 받았습니다. 선정이 돼서 여기도 한 14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버스 터미널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윗장들 지역의 도심 공간을 좀 더 아름답게 가꾸고 보행 환경을 또 개선을 하고 주차장도 확충하고 이런 사업들을 이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 이제 전통시장도 주차장을 비롯해서 지금 뭐 계속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지만은 네. 원래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꾸준한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증평의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 일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도 이제 윗장들 지역이 됩니다. 네. 시내버스 터미널 주변하고 이쪽 장동 지역, 천주교가 있는 그런 지역이 다 장동 지역인데 그 지역 일대를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얼마 전 우리 CJB 프로그램에 증평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9개의 명소를 직접 걸어가서 발로 뛰고 네네, 걷고 탐험하고 탐색하고 하면서 9개의 스탬프를 찍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광하려면 이제 앞으로는 증평으로 오세요. 이런 문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관광지로 증평, 사실 좀 작아서 어떤 관광지가 있을까 다들 궁금해하시기도 하는데 가볼 만한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관광 불모지는 다름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관광지를 개발을 하고 조성을 하고 함으로써 이제는 증평 관광 구선, 네. 증평 구경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도 할 정도로 많이 조성을 했고요. 따라서 또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좌구산 휴양랜드. 여기는 뭐 많은 분들이 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모든 것을 다 갖춰서 거의 손색이 없죠. 그런데다가 이번에
숲 인성학교를 또 저희들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린이들과 부모가 같이 와서 인성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저희 마련했고, 그래서 좌구산 휴양랜드가 문화관광부의 그런 웰니스 관광지 전국에 7개 선정하는 중에서 좌구산 휴양랜드가 작년도에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이 됐었고, 그 아까 말씀하신 등잔길, 삼기 저수지, 예, 그 길도 비대면 안심 관광지 25선에 작년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 핫플레이스가 되는 그 에디팜 특구 벨포레, 네. 이것도 뭐 한 100만 평 규모의 대단한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증평의 또 자랑스러운 관광, 충청부터 최초의 관광단지가 됐죠. 최근에는 그곳에 이제 그 해전근해라든지 또 이제 우주과학관, 그리고 또 연수원, 물놀이장 이런 것을 지금 많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되면은 분명히 중부권 최고의 그런 관광 휴양지가 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보강천 미로나무 숲도 좋고, 또 증평에 그 어린이 자전거 공원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뭐 작은 공원이지만 일본에서 한 1,500명 정도가 다녀갔고요. 요즘 어린이들이 와서 안심하고 자전거 타고 또 교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민속체험박물관, 또 추성산성, 또 연암질 생태공원, 연병호 역사공원, 연재근 공원, 이렇게 한 9개 정도 대표적인 관광지가 있죠. 네. 그렇게 많았나요? 네. 그 좌구산 휴양림은 자연 휴양림과 천문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자연휴양림은 한 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고, 네. 천문대는 저희들이 수시로 여러 가지 그 체험 행사도 하고 있죠. 아주 달 밝은 날이나 날씨 맑은 날은 너무나 좋습니다. 망원경을 통해서 보는 천체의 세계가. 그리고 또 뭐 구름다리, 썰매장, 오토캠핑장, 또 요즘은 그 산책로를 아주 데크를 굉장히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주 분들도 와서 아주 많이 즐기고 운동하고 하시는데 그런 좋은 그런 시설이 네. 우리 좌구산이죠. 네. 네. 그 어린이들이 가서 부모님과 함께 즐기기에 굉장히 좋은 시설들을 많이 마련하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3만 7천여 분의 국민들 가운데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어떤 복지를 지금 추진을 하고 복지요? 추진하셨나요? 네. 복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복지 타운을 통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아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또 60세 이상이면은 또 점심까지 식사 즐기면서 프로그램 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로당 같은 데는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복지를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 증평군의 노인들은 굉장히 좀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더 촘촘하게 복지를 실현해서 어르신들, 또 우리 노약자들이나 청년, 청순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증평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네. 네. 지리적으로 본다면 증평 옆으로 거대 혁신 도시가 지금 들어서 있고요. 네. 음성, 진천 혁신 도시가 있고요. 또 공영 도시 청주가 있고요. 뭐 그 옆으로 괴산, 음성, 네, 네. 충주 이어지고 정말 증평은 작아요. 그렇습니다. 작아서 이 흡수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던 것도 같은데 지금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건 절대 안 되죠. 우리 증평이 면적은 작지만 인구 네네.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잖아요. 충북에서도 우리보다 적은 데가 2군데 있던가요? 뭐 이렇게 되는데, 증평이 그 청주 대생활권에 속한 건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혁신도시라든지 오창 신도시라든지 뭐 세종시 이런 그 도시들이 주변에 있지만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증평이 좋은 정주 여건을 자꾸 조성을 하고 녹지 공간을 많이 만들고, 또 증평에 오면 건강해질 수 있고 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오히려 증평으로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그래도 꾸준히 증가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주권이나 이런 데서도 증평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하고 좀 달라졌어요. 네. 증평에 가면 정말 살기 좋다고 하더라. 우리도 한번 가서 살아보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출퇴근도 할 수 있고 증평에서 뭐 진천이나 음성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시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그런 정주 여건을 자꾸 만드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경쟁력이고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녹색 도시 증평. 네, 그렇습니다. 네, 환경 좋은 곳, 정주 여건이 예. 좋은 곳은 증평으로.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래도 일단 이곳에서 이제 살아가는 주민들이나 또 학생들은 인재 양성도 해야 되고요. 네네. 이 점에 있어서는 교육 환경이라든가 아이들만 좋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교육 환경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네네. 부모들은 교육에도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제가 이제 2010년도 군수 되고서 가만히 보니까 증평에 그 좀 공부 좀 하고 인재들은 다 도시로 빠지더라고요. 청주나 이런 그럴 수 데로. 있겠죠. 네. 그리고 그 자리를 또 오히려 다른 데서 채우고 네. 이러니까 학교가 실력도 나쁘고 향상이 안 되고 해서 아주 정말 개혁적인 그런 장학 사업을 펼쳤습니다. 어떻게요? 입학 장학금을 300점 만점에 270점에서 270점대는 200만 원. 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280점대는 300만 원. 네. 또 290점에서 만점까지는 500만 원의 입학 장학금과 또 그리고 서울대에 만약에 네. 합격을 하게 되면은 1,000만 원의 장학금과 등록금. 그리고 그래요? 뭐 연고대 뭐 이런 데는 한 700만 원. 이야. 이런 그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고 또 우리 입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유명 학원의 강사들을 우리 군에서 장학금으로 해서 계속 푸싱하겠다 이렇게 하고 학교에도 우선 학생들을 잘 배출해 주면은 그 인센티브를 주겠다 네. 이런 다양한 그런 장학 사업을 통해서 당시만 해도 증평 그 형석 고등학교 같은 경우 내신 성적으로 했을 때 300점 만점에 235점밖에 안 됐었어요. 당시라는 게 언제? 2010년도에. 그 12년 전에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한 270점대 되고 네. 그리고 또 증평 학생들이 거의 97%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오고 싶어도 못 오고 또 그 당시만 2010년도만 해도 그 서울대 수도권대에 한 명 정도나 갈까 말까 했던 학교가 인서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올해 21명인가 갔어요. 네. 이렇게 학교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나는 우리 증평 구군에 있는 학부모들도 증평에 있는 고등학교 보내라. 이렇게 얼마든지 수도권 대학에 이렇게 많이 가고 국립대학은 물론이고 이렇게 학교가 성적이 향상됐다. 이렇게 안심을 하셔도 된다고 제가 늘 말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증평 공고가 있습니다. 네. 증평 공고에 군 특성화 고등학교로 3년 전에 지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그 특수반에 들어가면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은 해병대의 부사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은 이제 국가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네. 부사관으로 다 장기 복무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즘 학부모들이 그냥 대학만 졸업하면 다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길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공부하기 좀 싫어하고 하는 아이들 이런 부사관 돼가지고 국가공무원 돼서 평생 또 이렇게 연금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리더십도 발현할 수 네, 있겠고요. 이게 이제 증평공고에 현재 3년째 운영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북도 내 학부모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 드리고요. 장학금이 상당한데 이 장학금은 누가 조성하시는 건가요? 장학금은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내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도 이제 출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군수 처음 됐을 때는 장학금이 한 20몇 억밖에 안 됐는데 지금 한 85억 정도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또 우리 증평에 또 가장 시급한 게 하나가 송산 초등학교 신설입니다. 증평 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한 1,250명 돼요. 네. 큰 학교인데 이쪽 송산에서 증평 초등까지 가려면은 그 강을 건너고 도를 건너 위험하거든요. 이 송산 택지개발지구에도 벌써 2,700세대가 들어와 있고 또 1,700세대가 입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송산초등학교 신설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제 1차 투자 심사는 이제 통과를 했는데 이제 중앙 투자 심사를 네. 앞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네. 저희들 노력할 것이고 또 교육청에서도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학 얘기 조금만 더 하도록 할게요. 서울대 진학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올해 이제 5번째 이렇게 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뭐 연대, 고대, 성균관대 뭐 이렇게 해서 우수 대학에 그래도 수도권대에 21명인가 이렇게 갔으니까 뭐 증평에 또 자랑거리죠. 네. 그 학생들은 장학금도 받고요. 아, 그럼요. 1,000만 원 장학금도 받고. 그래 과감하시네요. 지금, 예. 그래 지금 고등학교 입학 장학금도 상당히 좀 과하다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성과가 안 나타나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뭐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이제 학생들이 잘 배우고 익혀서 나중에 인재가 되면은 증평 지역에 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네. 기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네. 그 정도 되면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가르치는 보람이 또 있으시겠어요. 그럼요.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열심히 밤새워가면서 가르쳐 주시고 해서 늘 고맙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증평의 인재 양성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사실 전 장학금까지는 몰랐는데 이렇게 장학금을 과감하게 주면서 네. 인재 양성을 하고 또 이렇게 성장한 인재가 증평에서 일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그럼요. 이미 장학금 받은 학생이 증평에 와서 자기 모교에 선생하는 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런 것을 이제 꿈을 키우는 거죠. 꿈을 네. 꾸고. 네. 네. 자, 12년간 증평의 행정을 이제 이끌어 오셨는데요. 물론 이제 증평군 또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군수로 이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시고 12년 군정을 펼쳐 오셨어요. 네. 뭐 아무리 일을 잘하셔도 안티는 있을 수 있는 건데 안티는 있다? 많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디든지 정치라는 것은 이제 반대부가 있고 또 아무리 잘해도 어디든지 안티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흠이 없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청렴, 도덕성 이런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네. 또 많은 군민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열심히 또 해야 되죠. 네. 그 12년 전에 증평의 군정을 이제 처음 맡으시면서 이런 행정을 한번 펼쳐 나가고 싶다 하셨을 때 어떤 것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 증평이 처해 있는 그런 지리적 위치는 상당히 좋아요. 뭐 중부고속도로나 36번, 34번 국도나 충북선 네. 철도, 또 청주국제공항도 7분 거리에 있어서 그런 교통 지리적 여건은 상당히 좋은데 정주 여건만큼은 안 좋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증평에 와서 살려고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주안점을 둔 것이 정주 여건이다. 녹색 도시 건설이다. 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12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군요. 그래서 이제 이 꿈을 꾸는 자는 행복하잖아요. 네. 그런 비전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또 이제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모든 게 긍정적으로 네. 생각을 하면 긍정적으로 또 이게 되더라고요. 또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 그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슬로건도 행복 최고, 안전 최고, 그다음에 청렴 최고, 살기 좋은 증평 건설하자. 이것이 하나의 비전이고 목표고 또 비전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우리 증평 건설을 하는 거였었는데 이 꿈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꿈꾸는 자는 행복하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하는 저는 네. 믿습니다. 그 신념 가지고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 증평군이 행복 지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또 안전 지수도 뭐 전국에서 한 2, 3위 할 정도로 높고 청렴 지수도 전국에서 1등을 2번을 했어요. 네. 우리 증평군이. 우리 공직자들이 좀 저를 믿고 잘 따라주고 또 정말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이런 오늘의 결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12년간의 이제 군정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필가시죠? 아이고 뭐 수필가라고 할 게 있습니까? 그냥 조금 뭐 월요 편지라고 해서 써다 보니까 네.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어떻게 처음 수필가로 등단을 하게 되셨던 거예요? 저는 그 이제 2010년도 군수에 이제 취임하면서부터 군민과 공직자들과 어떻게 소통할까 그걸 고민하다가 매주 월요일 날 편지를 써가지고 SNS나 홈페이지에 같이 공유를 하자. 네. 군민들하고 공유하자. 이런 생각을 해서 거의 뭐 매주에 한 번씩 글을 이렇게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 중에 감동적인 얘기, 또 어려웠던 얘기, 또 우리 증평군에 자랑스럽게 뭐 상을 탔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 주제별로 해가지고서 계속 내보내고 바쁠 때는 뭐 2주에 한 번씩도 쓰고 했지만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한 260회 정도를 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새 한국문인회에서 제 글을 쓴 걸 보고서 아유 수필가로 등단하셔도 충분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배운 바도 없다 그러니까 글을 전부 검토해 보더니 좋다고 충분하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몇 편 가지고 등단을 했고. 그렇게 등단을 하셨군요. 네. 그 이후에도 그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써서 이렇게 또 보내주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스튜디오에서 네. 좋아하시는 시나 수필의 한 부분을 좀 낭송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려고 네. 방송 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뭐 수필은 너무 길으니까 네네네. 좀 그렇고 시는 제가 평소에도 한 30개 정도는 늘 이렇게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증평에 관한 시 하나 네. 이렇게 낭송해 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도 증평에 가면 조상기 지금도 증평에 가면 종일토록 누워있던 두타산이 밤마다 읍내로 내려와 북상하는 꽃 소식을 전하고 살구나무 복숭아밭 빈 가지를 흔들다가 아침이면 안개를 걷어들고 어정어정 산마루로 올라가는 정정한 산 모습을 다시 보리라. 일단락만 하겠습니다. 이게 4단락까지 있는데요. 네. 아주 시가 증평에 관한 시가 그 역사처럼 아주 재미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4단락까지 한번 좀 네. 들려주고 싶네요. 목소리도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도 증평에 가면 네, 가운데 일단락을 해주셨고요. 네. 이런 인문학적 관심이 군 행정에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느끼시나요? 그 인문학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인간의 그런 본질이 무엇인가, 또 인간이 악하게 태어났다고 하지만 어떤 환경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교육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변화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증평 군민들도 이제 그 꽃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이런 서로 소통하는 아주 작은 글이지만 그런 인문학을 통해서 인간 본질을 깨닫고 거기에 순화되고 그러면서 좀 더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서로가 그런 생각 속에서 어울려지면은 그것이 결국은 행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증평군은 진짜 그 봉사자가 많습니다. 한 10,000명 이상 되거든요. 자원봉사자가. 그래서 그 결집력이 대단해요. 뭐 우리 봄맞이 대청소 한번 합시다 하면 한 1,000명씩 50개 단체에서 1,000명씩 나와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다 흩어져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들어가고 또 어려운 사람들 좀 돕자 하면은 뭐 한 200~300명씩 나와가지고 그 장갑 지고 그 추운데도 뭐 담아서 보내주고 이런 것이 우리 증평의 힘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인문학적인 그 관심에서 그런 것이 비롯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글을 쓰는 이유도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네. 쓰게 되는 것이죠. 네. 결국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군수는 또 조성을 해줘야 되고 이제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다 봅니다. 네. 삼선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쉬움도 크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치적으로요? 다른 계획은 뭐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벌써 군수 12년, 또 의원 7년, 공무원 27년 했으니까 한 46년간을 공직에 대단하십니다.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나 친지, 가까운 사람들을 돌보는데 좀 소홀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돌보고 또 좀 친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증평에서 아니면 지역에서 저를 필요로 한다라면 어디 뭐 아무데나 봉사하면서 쓰임 받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작지만 알찬 행정을 펼쳐오신 증평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게 네.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임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네. 네, 이런 아쉬움이 또 있기도 합니다. 소회도 궁금하고 또 끝으로 우리 도민들께 또 군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증평은 뭐 작은 군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동안 그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힘써 일해왔고 우리 군민들의 그런 단결력과 결집력으로 오늘의 증평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증평은 더 비전이 있고 또 충분히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증평을 지금까지 많이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이 증평이 전국 살기 좋은 지역 커뮤니티 웰빙 지수라고 조사를 했는데요. 전국 228개 중에서 4위를 했습니다. 네. 이만큼 살기 좋은 지역이 증평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평으로 오십시오. 또 증평에 오시면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이외의 지역 어디로 떠나고 싶은가요 하면 증평을 한번 떠올리셔도 네.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활동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토크 오늘은 바로 작지만 작은 행정을 알차게 펼쳐온 증평군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홍성열 증평 군수 만나보셨고요. 오늘 한번 증평으로 살짝쿵 다녀오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